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나서 오히려 더 미수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미수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된다. 오히려 전체 종목으로 따지면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만 많이 올라가고 시장의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73% 올라서 3,610포인트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시장이죠. 코스닥이 플러스 0.61%, 85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중심으로 이렇게 강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6.8%, SK 하이닉스 8.2% 오른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오늘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이제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당연히 거래대금이 또 어제에 이어서 19조를 넘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연휴 전에 19조 4천억을 찍었다가 오늘 19조 1,500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평소 한 10조 대비했을 때 근 한 2배가량 늘어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수도 그렇지만 거래대금, 에너지 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그렇지만 몇몇 종목에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는 어찌 보면 좀 불균형한 그런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모습을 봐도 최근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느낌이 오실 텐데요. 연휴 전날 또 오늘 이틀간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신고가를 연 이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또 이런 모습입니다. 연휴 전날도 이렇게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매수세가 계속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높게 출발했다가 그 분위기가 식지를 않고 매수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연휴 전날 3조 넘게 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연휴 전날 한 2천만 주가량 매수 우회했었죠. 오늘은 한 600만 주가량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수가 강하지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선물은 한 78만 계약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연휴 전날도 이 정도 매도 우회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한 계약이 대충 한 1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요. 1조 가까이 선물은 또 매도 우회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식은 많이 사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선물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또 해지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선물 방향성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한 1조 정도 매도 우위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매매 추이를 보면요. 9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7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2가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이었는데요. 연휴 전날 3조 2천억 매수 우위, 오늘 9천억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에 근 5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이것도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샀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연휴 전날 3조 3천억 매도 우위, 오늘 또한 3,6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들도 오늘은 한 6,300억 매도 우위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은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확실한 차별화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73조 1천억입니다.
연휴 전날 76조였다가 한 3조가량 줄었는데요. 아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추이로 보면 3월 초 대비했을 때 그때가 한 50조 정도였으니까요. 그건 한 23조가량의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 23조는요. 대단히 큰 자금이다. 특히나 절대 금액이 73조까지 온 경우는 지금 종합지수도 기록이지만 예탁금도 기록적인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지금 173조인데요. 이것도 기록적인 숫자고 4월달 대비했을 때 4월 초 대비했을 때 그때가 125조였기 때문에 그건 지금 따지면요 40조 넘게 돈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로도 그렇고 개인 계좌로도 그렇고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수급이 재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은 쉽게 빠질 수도 없고 빠진다고 그래도 오히려 그때를 매수세로 이렇게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지표 보면요. MMF 잔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돈들이 최근에 MMF 잔고에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주식시장 쪽으로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해외 쪽으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지금 우리 그 서학개미들 들어가 있는 돈들이 한 190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최근 몇 달 동안에 한 3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건 국내 시장이건 최근에는 양쪽 다 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우리 연휴 동안에 해외 시장은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그동안의 그 해외 시장 흐름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렇게 좀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상승세는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고 약간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1%지만 그동안에 한 10일 동안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지금 다카이츠 총리, 여 총리죠. 이분이 이제 제2 아베다 그런 그 닉네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서 통화 정책이 다소 좀 완화되지 않겠나, 돈이 좀 풀리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풀린다고 그러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좋은 거니까요. 주가가 그런 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플러스 0.8%. 대만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플러스 0.06%. 그동안에 횡보를 한 6개월 가까이 하다가 최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0.2%. 독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횡보 국면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상해 마이너스 0.9%. 항생 마이너스 1.6%. 최근 시장은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긴 흐름으로 보면요. 상해 증시도 또 홍콩 증시도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인데요. 시간 외에서는 보합 수준 정도 됩니다. 크게 오르거나 빠지지 않고 보합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0.05%. 그래프 보시면 크게 변동 없죠. 테슬라도 오늘 마이너스 0.17%. 횡보 국면입니다. 21선에 딱 부딪혔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살짝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그동안에 한 10일 동안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시간 외에서 플러스 0.19%.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마이크론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반도체 주식 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가 AI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모처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파트는 전력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세 그 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한 10억 개가 필요할 것이다. 요 10억 개라는 수치가요. 우리 지금 100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표가 10만 개 정도 그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억 개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아마 짐작이 되시죠. 그 다음에 전력 수요도 1조 기가와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력 수요가 120 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조 기가와트라고 그러면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로봇주가 올랐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영향은 좀 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이 한 1억 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로봇주는 이제 뭐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최근에 미치고 있지만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 관련해서 얘기한 게 오늘 로봇주들이 그렇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죠. 어제 로봇 관련해서 또 전력 관련 또 반도체 이런 쪽 AI 관련 이쪽 언급을 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소부장들 많이 오른 것들 쫓아가기에는 좀 늦었죠. 여기서 수익이 조금 더 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다만 가지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근한 한 달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가장 못 올랐습니다. 더구나 이제 공매도가 지금 500만 주가 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공매도 잔량을 보니까요. 590만 주에서 오늘 현재 5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아마 그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있고 더구나 HBM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은 날아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500만 주가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잘못된 그런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18% 지금 올랐는데요. 공매도 친 사람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대량으로 환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탑 로스죠. 손해를 여기에서 이제 끊는 건데 들어올 수밖에 없죠. 공매도에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요.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500만 주가.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전부 날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앞에 직전 고점을 이렇게 살짝 뚫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가격 부담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매도 500만 주가 결국에는 다 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수급에서 거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못 사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분들은 굳이 반도체 들어가신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주식들인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봇주들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아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로봇이 한 1억 개 정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로봇의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로봇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거의 못 오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된 주식들 중에 그래도 로봇주들이 좀 들어갈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요 빨간색 요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그런 수량입니다. SPG 같은 게 35만 주, 두산 로보틱스 13만 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32만 원짜리를 8만 9천 주, 로보티즈 45만 주,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17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전체를 외국인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봇주는 최근 시장이 100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거의 못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SPG 한번 이렇게 보시죠. SPG 그래프 보시면 오늘 이렇게 10% 넘게 오르면서 양봉이 나서 이제 앞에 고점을 살짝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빠져 있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래가 늘어나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보일 때, 급등을 보일 때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PG는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SPG가 좀 남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로봇주가 대체로 다들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근데 SPG는 가속기나 또 소형 모터 이런 쪽에서 꾸준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한 거의 1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들어가시는데 부담이 없지 않나. 아마 로봇주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한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도 사지만 소외되어 있는 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아마 로봇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하고 더불어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죠.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근한 1년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져 있다. 지금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매물 소화가 되면서 손이 좀 바뀌지 않았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좀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표 종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가격대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SPG는 12%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올랐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주식들은 아직도 또 이렇게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 같거든요.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로봇주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즈원입니다. 오늘 1100원 플러스니까요. 전체 지수는 따라갔다 생각 드시죠? 특별할 건 없고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기는 최근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신고가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가격대를 지금 훌쩍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매매에서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면은 신용잔고 이렇게 보면요, 요날이 10월 1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상환이 27만 주, 그 다음에 신규가 23만 주. 그러니까 대량으로 상환을 하고 또 대량으로 요날 신규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자전성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신용 만기가 됐을 때 물량을 털고 다시 신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신용 잔고로는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까만 선 보시면 신용 잔고가 여전히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잔고는 이상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만기가 된 게 털리고 다시 그분들이 신용으로 다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그대로 높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더전 비전을 꾸준히 올린 주체가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이런 점에서 더전 비전은 수급에서 제가 보기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주가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조선 방산 또 하나 이제 들자고 그러면 전력 설비 이런 쪽들 관련해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이익 실현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이쪽이 가지 않고서는 지수 지금 한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장은 서기가 어렵다.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렇게 평화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주, 전력 설비, 또 원전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팔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 돼요. 이게 전체 시장이 뭐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큰 장이 선다고 그러면 이런 쪽들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줘야만이 큰 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쉽게 팔 그런 지금 지점은 아니다. 이런 종목들 조정받더라도 팔지 말고 잘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주식만 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팔고 싶은 생각도 나실 텐데요. 이번 시장은 조선 방산 이런 쪽만 아니더라도 나머지 종목들도 쉽게 지금 자리를 옮기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됐든 전체 시장 그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골고루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그 로봇주들 올라가는 걸 보면 소외됐던 종목들로도 이제 조금 이렇게 돈이 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은 쉽게 이렇게 종목을 바꾸거나 팔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문자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은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일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그렇고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시장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고요. 지금 이제 3,600이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뺀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 요 차별화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외된 종목들도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쉽게 팔 때는 아니다. 전체 시장 수급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들도 차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때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또 3,300포인트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관세 문제가 최악인 것 같고 상당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특히 환율을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MF 때도 그랬어요. 최악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서너 배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악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급 위주로 시장은 봐야 된다.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 정도는 묻히고 간다 이런 얘기죠. 수급을 보고 가되 안 올랐던 종목들도 쉽게 팔지 말고 자리를 좀 지키면 자기 순서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견디기가 힘들 테지만요. 지금 어쨌든 종목 바꾸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